또 하나는 제가 이제 토론을 작성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촛불항쟁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백과적용식의 여러 반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백과적용이 아니고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핵심을 달려가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토론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이제 나눠서 좀그 전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의 권력은 패권적 영남지역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적인 토론을 지금 많이 하죠. 그래서 보수들에 가는데 독과점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정치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 시장에서는 거의 뭐 재벌들이 독과점 정도가 아니고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그런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면서 낙수 효과는 일자리 많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는 것을 어렵게 되는 그게 한국의 열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치 권력이 독과점되어 있고 경제력이 이제 독점되어 있는데 양자 사이에 일종의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게 기득권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정경유착에 대한 기득권이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중산층이 붕괴되는 선의는 하나의 사람들 몰리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두 개의 국민이 있는 거대한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회 구성을 이루는 사람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한국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에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 발전이 나름대로 이제 진전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과연 희망이 있는 거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낙관과 이제 희망은 지적으로 끝나가고 있고 미래는 보통 색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성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촛불 항쟁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촛불 항쟁의 이제 시작 계기는 국가 권력 사회할 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개입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촛불 항쟁의 결과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던 이제 박정희 패러다임. 이것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패권적 영남 지역들을 현재 이제 붕괴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촛불 항쟁은 일종의 앙시아메즘의 기득권 체제에 이제 여러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 중에서 한 개 정도 붕괴시킨 것이 다 붕괴시킨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 체제의 한 축을 붕괴시키고 있는 게 붕괴시켰던 것이 바로 이제 촛불 항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20대 총선과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저는 한국에 새로운 어떤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한국은 바로 이제 새로운 주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주역이 누구냐? 지난 이제 20대 총선에서 그 총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저는 2040의 이제 젊은 층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니까 뭐 영남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가 상당히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2040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게 저는 이번에 촛불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망각하면 잘못하면 정치를 옛날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과 촛불 항쟁이 과거와는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제 전환기에 이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환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누가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 저는 2040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2050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저는 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유권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유권자들의 이 뜻을 받아가지고 그걸 중심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40%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모든 미래의 어떤 희망과 그런 것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전환기의 주체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게 과연 민주당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 속에서 우선 먼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 같은 이제 전환기의 시대 정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비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문재인,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남아있죠. 이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바로 이런 문제들, 뭔가 전환기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정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입니다. 정당으로서 이제 민주당, 이런 전환기의 역할을 이제 분명하고 인식하고 그 실제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과거보다는 훨씬 발전했어요. 과거에는 개파 정치가 원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서 돈을 돌렸죠. 그렇지만 개파 정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식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경고하지 않은 자제력과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전환기의 어떤 장애, 전환기라는 게 쉽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텐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할 안목과 능력과 전략을 과연 민주당이 갖추고 있느냐? 제가 볼 때 그 점을 좀 의심해요. 그리고 가끔 어떤 얘기를 보냐면 너무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금 기백 공부를 먼저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아니어져가지고 핵심적인 목표가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직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승리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앞에서 한국사회를 얘기한 것처럼 적폐가 쌓여있습니다. 앙션력이 강한 그런 체제가 쌓여있는데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국가 개조를 위한 개혁입니다. 개혁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민주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기득권의 앙샹레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한쪽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제가 볼 때는 정치에서 한쪽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재벌의 힘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속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되는 어떤 개혁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개혁의 힘은, 개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촛불항쟁의 어떤 그 힘,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만약 대선에 승리하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촛불항쟁과 민주당 정부의 집중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연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바탕에서 민주당과 그다음 민주당 정부가 연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제가 이제 표현하면 수직적 연합 같은 겁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2차적으로 정치권에서 연정을 해야 되지 거꾸로 바꿔가지고 이게 거꾸로 바꿔가지고 정치권에서 연정하면서 그게 국민하고는 이제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과거 시기에 이제 똑같은 정치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촛불항쟁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돼서 집중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헌 논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제왕계 대통령이 폐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안된 내각에 가까운 이원식 정부 문제에 그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부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정부를 약화시키는 한편 연정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정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기득권 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하고 상관없게 국민들이 계획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서로 권력을 나눠갖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연정이 되면 저는 개혁 못한다고 생각해요. 개혁을 하더라도 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개혁 연정을 하고
이게 국민과 결합하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되지. 그냥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정치권만에 서로 권력 나누고 나눌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과거의 어떤 그 정치하고 무엇이다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력의 어떤 나눔과 혁신은 전환기에 이제 필요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서 일대 개혁이 이제 필요한 시기에 민주당은 개혁을 위한 이제 즉흥적인 이게 아니고 개혁을 통해서 권력 나누기를 이제 시도하는 그런 경우에 잘못되면 개혁은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권력 나누기에 이제 어떤 수평적인 어떤 그런 연정, 공학적 연정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기의 어떤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는데 촛불항쟁, 그다음 민주당 정부가 연합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개혁 연정을 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백과적용식의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백과적용 속에서 그냥 모두가 다 주장을 하는데 하도 실현을 못하고 결국 개혁을 실현을 못한다면 촛불항쟁의 어떤 그 결과는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의 이런 중요한 고비를 제대로 넘겨야 우리 앞날이 바뀌는 것이지 지금부터 너무 들떠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토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입니다.